야, 루이비통을 어떻게 패러라한테 줬냐? 스트릿 사진 찍혔던 야구 점퍼가 있어. 루이비통 쇼에 똑같이 내보냈더라고. 저게 무슨 디자인이야? 좋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 좋은 옷을 만든다면. 네, 안녕하세요. 태용백과 세 번째 시간이죠.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파리의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브랜드를 뺐죠. 왜냐면 이 브랜드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싶어서 제가 이 브랜드를 선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4대 컬렉션, 맨스 다 통틀어서 가장 이슈가 됐던 컬렉션이고, 정말 이 컬렉션 때문에 저희 모델 캐스팅도 정말 수많은 모델들이 다 묶여서 못 왔고, 유튜브 조회수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구나. 너무나 클래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 오늘은 루이비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1852년에 만들었죠. 가방이나 옷이나 신발 이런 것들로 루이비통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행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에서 기원이 됐죠. 기존의 캐리어들은 고기 지고 통통한 형태의 어떤 캐리어들이었는데, 루이비통이 처음에 이제 만든 게 뭐냐면 캐리어인데 밑판을 약간 판판하게 만든 거야. 각지게. 마차에 싣거나 적재할 때 굉장히 용이하기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가서 이걸 써먹을 때 루이비통 원래 캐리어 브랜드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속해 있는 그룹이 있죠. LVMH라고 하죠.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의 약자죠. 그래서 루이비통하고 모ët 샹동, 샴페인, 그 다음에 헤네시라고 하는 이제 꼬냑이죠. 루이비통이 클래식한 패턴들이 주가 되는 브랜드인데, 지금 오늘 제 옆에 있죠. 제가 골프를 배워서 필드에 아직은 한 번도 못 나가봤는데 8월 중순에 이제 첫 라운딩을 하게 됐는데, 제가 골프백을 사실 미리 한 5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 골프백인데 이걸 들고 나가면 너무 좀 사람들이 속물로 볼까봐 걱정이지만, 정말 오래된 완전 클래식한 패턴의 루이비통 골프백이고, 이거를 우리는 이제 모노그램이라고 부르게 됐죠.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루이비통 중에서 이 가죽 컬러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럼 이거 패션하는 애들 중에서, 우리 직원 중에서 아무도 몰랐었어. 10 컬러라고 하죠. 알아? 그랬더니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숫자 10이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10개의 컬러냐고. 그게 아니고 TAN이에요. 태닝 할 때 10.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서 색이 약간 햇빛에 노출이 되고 손때를 타면서 가공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익어간다는 느낌을 주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가죽이어서, 이 10 컬러하고 루이비통 모노그램 브라운 컬러의 매칭 조합은 굉장히 오리지널리티를 줄 수 있죠. 이 모노그램을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거는 이 모노그램이죠. 제 거는 컬러만 바뀌어도 완전히 좀 힙하고 확 바뀌는 매력을 갖고 있는, 구찌의 자가드 패턴이라든지 버버리의 어떤 체크 패턴이라든지 디올의 오블리크 패턴 같은 것들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브랜드에서 정말 평생 가져갈 수 있는 클래식한 아이템이고, 또 그거를 시대에 맞게 변형하면서 그 시대의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요소로 또 적용이 되는 아주 효자적인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노그램이고, 이게 이제 다미에 루이비통 키폴이라는 가방인데, 제일 인기 많은 형태죠. 여행 가방인데 기내용으로 들고 다니기도 되게 좋고, 이렇게 사각형의 체커보드 형태, 사각형이 대비되는 컬러들을 통해서 이렇게 패턴으로 만들어준 게 다미의 패턴, 시그니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해서 그 브랜드의 수장 패럴 윌리엄스가 이번에 맡았던 것처럼, 루이비통은 프랑스 브랜드고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유명한 디자이너를 영입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뉴욕에 있는 마크 제이콥스가 영입이 된 것처럼 되게 좀 파격적인 행보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마크 제이콥스가 들어와서 이 모노그램 패턴을 완전히 페이턴트 에나멜로 바꿔버려 갖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들었던 에나멜 모노그램하고 푸사마 아요이하고 그 당시에 콜라보했던 것들, 그다음에 무라카미 다카시하고 콜라보했던 것, 현대미술하고 콜라보하는 것들이, 명품에서 과연 그런 시도들이 보수적인 집단이라면 허용이 되지 않았을 텐데, 루이비통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주면서 조금 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한 단계 더 진보했던 것 같아요. 요즘 세대들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디렉터를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은 세상에 없는 버지라블로를 얘기하겠죠. 디렉터로 임명이 됐을 때 충격적이었던 거는 스트릿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걱정을 많이 했죠. 루이비통은 완전히 명품인데 이 스트릿 브랜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걱정들을 했겠죠. 되게 보수적인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라프 시몬스라든지 이런 디자이너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걱정을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성장을 했고, 굉장히 좀 매출 파이가 커졌죠. 그래서 버지라블로의 영입이나 뉴욕 출신의 마크 제이콥스를 영입을 하는 어떤 그런 행보들을 봤을 때, 루이비통은 전통적인 브랜드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눌렀어?
루이비통이 어느 순간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게 스트릿 브랜드들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하이엔드하고 스트릿에 대한 결합을 먼저 보여주는 하우스 브랜드. 가장 기억에 남는 루이비통의 행보 중에 하나는 팀 존스가 했던 슈프림하고의 콜라보레이션. 정말 가장 큰 이슈가 됐었고 리셀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제가 오늘 지금 입고 있는 이 화이트 실크 파자마인데 슈프림하고 루이비통 콜라보레이션 지금 아마 리셀가 한 200 정도 할 것 같고, 나 사실 키폴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 FB로 되어 있는 이 키폴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1000만 원씩 넘어가고 제일 핫한 브랜드였거든요, 슈프림이. 우리가 그 당시에 뉴욕 가면 슈프림은 정말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서 못 들어가던 스트릿 브랜드였고, 루이비통은 명품 하이엔드 브랜드인데 이 두 개가 만났으니까 완전 시너지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신 적 있겠지만 쇼츠에서 제가 연락에 광클해갖고 탈락했던 루이비통 포스, 그것도 나오자마자 뭐 몇천만 원 갔잖아요. 나이키라든지 뭐 슈프림이라든지 스트릿 브랜드나 스포츠 브랜드나 약간 이런 브랜드들과 하이엔드 브랜드가 협업한다. 과거에는 아예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세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콧대가 높은 브랜드들이었기 때문에 거부했던 시절을 떠나서 지금은 이제 하이파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문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는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죠. 페럴 윌리엄스 하면 시대의 아이콘이고 뮤지션이거든요.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드래곤도 자꾸 이게, 왜냐하면 페럴 윌리엄스 얘기가 나오는 순간 지드래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행보가 되게 비슷한 게 뗄래야 뗄 수 없이 아예 묶여있는 관계잖아요, 음악과 패션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패션에 정말 관심이 많아졌고 결국은 옷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한다고. 야, 루이비통을 어떻게 페럴한테 줬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페럴은 좀 놀랐어요. 페럴은 샤넬인데?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 페럴은 샤넬의 앰버서더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샤넬이랑 콜라보레이션도 했고, 샤넬의 앰버서더였던 페럴이 루이비통으로 왔다는 거는, 야, 이거는 조금 막가자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와, 저도 런웨이를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디자이너 활동을 오래 하면서 제가 컬렉션을 반복해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 루이비통 거 10번 이상 봤어요. 처음에는 런웨이 영상 안 보고 사진으로 보거든요. 제가 거의 뭐 보고 런웨이라든지. 처음에는 그냥 솔직히 좀 올렸어. 카모플라지를 썼는데 심지어 그걸 픽셀로 쪼갰어. 마인크래프트랑 콜라보한 줄 알았었어요. 그러면서 쭉쭉 올렸는데 갑자기 중반부부터 치고 달리는 거야. 럭셔리한 거, 고귀한 거, 스트릿을 다 버무리면서 쫙 가는데, 와, 마지막에 좀 소름 돋더라고. 영상 한번 보고 싶은데 음악하고 연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음악 쓴 거라든지 쇼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죽이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스펠 같은 조이 내가 오늘도 그거 들으면서 러닝했거든. 합창단이 나오면서 애들이 피날레 우르르르 가면서 광경들도 너무 멋있었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전문 모델들이 아닌 퍼포먼스 모델로서 막 스테파노 필라티, 뭐 제 친구죠. 이제 이번에 파리에서 만났지만 제 친구 입생 로랑 디렉터고 지금 랜덤 아이덴티티 하는 스테파노 필라티가 갑자기 진주 안경에다가 딱 트위드 자켓 입고 가방 들고 워킹하는데 완전 샤넬인 거지. 나는 너무나 영리하다고 생각한 게, 페럴은 좋은 옷 입어본 애들이 좋은 옷 만들고 좋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 좋은 옷을 만든다면, 페럴은 솔직히 말해서 옷을 못 만들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패턴, 봉제? 루이비통에 전문 팀이 있잖아, 솔직히. 그리고 페럴을 죽이는 게 뭐냐면 복각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 스트릿 사진 찍혔던 야구 점퍼가 있어. 자수로 되어 있는 거를 이번에 거기다 진주로 박아갖고 루이비통 쇼에 똑같이 내보냈더라고. 그러니까 저게 무슨 디자인이야. 원래 자기가 입던 거 샘플 따갖고 복각한 거잖아. 아니, 재해석이지.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는 그런 범위들을 넘어서서 페럴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루이비통에서 준비가 돼 있어요. 아카이브가 엄청 많을 거고, 그 다음에 패턴사, 봉제사 하는 전문 팀이 이미 페럴을 도와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마지막에 피날레 다 같이 나오더라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페럴의 미래가 난 너무나 밝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버질 때보다 매출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명품에 관심이 있거나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샤넬 끝판왕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샤넬은 맨즈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옷은 아예 없어, 맨즈, 내가 볼 때. 그래서 나도 샤넬 맨즈 사고 싶으면 파리 가서 빈티지나 사는 수준인데, 파리 맨즈의 갈증을 루이비통에서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남자들이. 트위드 재킷이라든지 빅백이라든지 야시시한 어떤 그런 진주가 달린 선글라스라든지. 요새 남자들 진주 목걸이 엄청 많이 하잖아, 우리 직원들도. 그 갈증이 다 루이비통에서 풀릴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난 루이비통을 그래도 내가 하나 정도 사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루이비통에서 이거 광고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해드리자면 정확히 이 컬러의 반지갑을 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쓸 수 있거든요, 관리를 잘하면.
요즘 거 쓰고 싶은데 그럼 이런 컬러가 약간 이런 모노그램. 팔찌? 이거 루비통 저도 팔찌 선물 받은 건데 그냥 액세서리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비통 선글라스는 추천 안 해요. 래퍼들이 썼을 때 어울릴 것 같은 볼드한 쉐입들이 많아서 나는 루비통 선글라스는 내 스타일은 아닌데 팔찌 같은 것들은 오히려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디자인인데 조금 더 무난한 거 말고 좀 센 거 좀 추천해봐요 하는 사람들을 있다 그러면 카펜터 팬츠 그거 이쁘더라고요. 목수들이 입는 데서 영감을 받은 팬츠인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도 하나쯤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루이비통을 정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명품을 대중화시킨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에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이 패턴을 봤을 때 루이비통이네? 알 수 있잖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브랜드고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파리 패션, 전 세계의 명품 패션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태형백과의 강의료는 구독으로 받겠습니다.